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올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는데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가 10월 말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다음 주에도 빡빡하네요. 그렇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실적 시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일단 화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수요일에는 메타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27일 목요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거의 실적 시즌의 대미를 장식할 기업들이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통화정책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다음 주 후반부에 보시면 캐나다,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일본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대략 50pp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ECB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지배적인 의견이 바로 75bp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 주에 드디어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 애틀란타 연은에서 추정하는 경제 성장률 추정치도 종종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도 가져오긴 했는데 3분기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1분기, 2분기에 역성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3분기에는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제 성장률이 또 이렇게 양호한 수치가 나왔을 때 연준이 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바로 물가 관련한 데이터죠. 연준의 정책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최근 물가 움직임을 보면 역시 헤드라인보다는 에너지나 식료품과 같은 가격을 제외한 코어, 즉 근원 또는 핵심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실적 시즌의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실제 올 3분기로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지난 6월 말 7월 이때를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대략 한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쭉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더니 지금은 거의 2.7%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낮아졌잖아요. 그리고 어제죠. 10월 20일까지 지금 S&P 500 내에서 대략 한 92개 정도 기업이 실적 발표를 완료했거든요.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보면 대략 72.8%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분기 이후에 일단은 낮은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7% 정도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나온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 대략 한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서프라이즈 비율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 옆에 그래프를 한번 통해서 보시면 실제 2020년 3분기부터 보면 항상 시장은 이 예상보다 실제치가 상당히 잘 나오면서 주가지수 반등을 주도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레벨이 낮아지기 시작을 했던 지난해 3분기 이후부터 한번 보더라도 항상 또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났었단 말이에요. 시장 예상 대비 잘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올 상반기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 이익 성장률 추정치가 지금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2.7%를 넘어가는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흐름은 아마 다음 주 빅테크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 거의 확실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빅테크들의 실적 주목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하나 가져왔어요. 지금 저희가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담아 있지 않지만 실제 지난 7월 달 같은 경우에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대략 한 49%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 10월 서베이에서는 63%까지 올라왔어요. 50%를 넘어섰잖아요. 이 50%를 넘어선 거는 2020년 7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한 서베이를 보면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100%래요. 이런 모델링도 있는 걸 참 의아하기도 한데 아무튼 100%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좀 나오고 있죠. 아무튼 지금 여러모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이 월스트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일단 연준도 그렇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그 침체의 깊이가 얼마만큼 갈 거냐 또는 그 시간이 얼마만큼 길 거냐 짧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옵션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특히 이코노미스트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어떠냐,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너무 과하고 불필요하게 경제 약화를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설문에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6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뭐 적당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36% 정도. 그러니까 일단은 연준의 이 과도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감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 언제쯤 정책 전환, 즉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페드 피봇 언제쯤일 것 같냐라고 했을 때 가장 높은 가능성은 내년 하반기와 내후년 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페드 피봇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 연준위원들의 말을 빌어보면 그 제한적인 수준을 좀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한 내용은 뒤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금리 상황은 좀 어떠냐라고 한번 우리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면 시장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공격적인 가격 반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략 기준금리가 5% 정도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5%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죠? 지금 3.25%이거든요. 그러면 11월 달에 75bp 인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4%가 되겠죠? 그러면 올 연말에 보면은 12월 달에 한 번 더 인상을 하게 됩니다. 75bp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초에 2월 달에 가서 25bp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5%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 정도까지는 가격 반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년물이나 10년물이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미국 2년물 국채 수익률은 4.6% 정도 되고요. 10년물은 4.23%예요. 상당히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과거 미국 기준금리가 5%였던 2007년, 2008년 사례로 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2년물이나 10년물의 추가적인 업사이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지금까지 올랐던 것 대비했을 때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피봇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 시중 수익률이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만약에 제한적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피크 아웃하는 모습이 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앞서 서베이 결과도 보셨고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시중금리가 피크 아웃하는 모습이 좀 나오게 된다고 하면 물론 일정 시점의 기간이 좀 지나야 되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 페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움직임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물가입니다. 뭐 최근에 물가가 소폭 둔화가 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인 이 헤드라인 지표보다는 코어가 좀 더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코어라고 하는 건 또 근원, 핵심, 즉 에너지라든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물가 지수인 거잖아요. 지금 보면 지난번에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보면 코어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번에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 코어 물가 지수도 보면 이렇게 올라올 것으로 또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연준의 자세는 좀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예요. 실제 9월 중순경에는 0.3%대까지 떨어서 이것도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좀 커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 소매 판매라든지 내구재라든지 이런 등등의 지표들의 호조에 힘입어 지금 얼마까지? 2.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시장의 예상은 얼마냐? 속보치가 대략 2% 정도 성장한 걸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분위기는 다르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였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였잖아요. 3분기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보여질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보면 우리가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죠. 이거는 뒤에 서머리 포인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실적입니다. 특히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빅테크들의 실적 주목해야 되고요. 절정은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애플과 아마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2년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현재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기준금리 수준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플러스 되는 포인트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물가하고 경제 성장률이에요. 지금 코어 PCE 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 예상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요거 두 개가 이렇게 좀 조합이 되면 연준의 긴축 기조가 좀 강화가 되겠네? 라고 또 시장이 우려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다음 주면 10월 말이에요. 10월 말이다 보니까 뭐 중요한 일정들 또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도 여러 가지가 또 발표가 됩니다. 저는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